해외 이민 어디가 좋을까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세 나라 모두 매력적이지만 당신의 삶의 질을 진짜로 높여줄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민을 위한 각 나라들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첫 번째 비교 항목은 바로 경제력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힘들죠. 호주는 세 나라 중 압도적인 소득 1위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최저시급이 시간당 24.95 호주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도 가장 높아서 물가가 비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기술직, 건설, 간호 등의 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죠. 캐나다는 소득이 호주보다 낮고 특히 소득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는 집값도 비싸서 임금 대비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도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뉴질랜드는 사실 경제력은 가장 약합니다. 평균 임금이 세 나라 중 가장 낮고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더 나은 소득을 찾아 호주로 건너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호주가 확실한 1순위입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캐나다는 가장 큰 변수가 기후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는 겨울이 길고 춥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 눈과 추위를 좋아하고 겨울 스포츠, 스키, 스노보드를 즐긴다면 천국이지만 추위를 싫어하고 햇볕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겨울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한국과 시차가 13시간 이상 차이 나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전반적으로 햇볕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캐나다처럼 혹독한 겨울은 없지만 도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브리즈번이나 퍼스는 거의 1년 내내 따뜻하고 시드니는 온화한 편이지만 멜버른은 겨울 6월부터 8월에는 꽤 춥고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야외 활동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죠. 주말엔 해변에서 바비큐, 평일 저녁엔 야외 카페에서 여유. 이런 문화가 일상입니다. 다만 여름 햇볕이 매우 강해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큰 장점. 한국과 시차가 한두 시간이어서 한국 가족이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기 정말 편합니다. 뉴질랜드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배경 그 자체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 촬영된 곳답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이 곳곳에 있죠. 한적하고 평화롭습니다. 빠른 도시 생활에 지쳤다면 뉴질랜드가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될 겁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시차가 3, 4시간밖에 안 나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아주 좋습니다. 정리하면 따뜻함과 활기찬 삶, 그리고 워라밸을 중시한다면 호주, 웅장한 자연 속 고요함은 뉴질랜드, 북미 문화와 사계절, 그리고 겨울 스포츠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싶다면 시차가 거의 없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유학을 고려한다면 교육 환경도 중요하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세 나라 모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자녀에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립학교 학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세 나라 모두 OECD 기준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2023 결과를 보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대학 교육을 보면 호주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멜버른대, 시드니대, ANU 등 세계 상위권 대학들이 많고 연구 역량도 뛰어나죠. 캐나다도 토론토대, UBC, 맥길대 등 명문대가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규모는 작지만 오클랜드대 등 수준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세 나라 모두 양질이지만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는 경쟁이 좀 더 있는 편이고 뉴질랜드는 자연 친화적이고 여유로운 교육을 추구합니다. 캐나다는 다문화 교육에 강점이 있죠. 학비는 캐나다가 가장 저렴하고 특히 퀘벡주는 학비가 매우 낮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학생 기준으로 비슷하지만 호주가 약간 더 비싼 편입니다. 종합하면 세계적 명성의 대학을 원한다면 호주나 캐나다, 저렴한 학비를 원한다면 캐나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교육을 원한다면 뉴질랜드가 좋습니다. 일자리 시장 현황 및 취업 기회 비교를 해보면 호주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4%대 초중반, 2025년 기준으로 안정적이며 노동시장의 활력이 높은 편입니다. 주요 부족 직업군은 의료보건 분야의 간호사, 의사, IT 계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건설기술직의 전기기사, 목수, 교육계열의 교사, 노인복지사 등이 있고 높은 영어 능력 요구 및 기술 심사를 요구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경제 악화로 실업률이 상승해 6%대 중반이며 이민자들의 취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족 직업군은 의료보건, IT, 기술직 및 특정 지역의 숙련직 용접, 배관 등이 필요하고 캐나다 내 현지 경력을 중요시하는 이민 시스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인해 초기 취업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 및 긴축 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주요 부족 직업군은 의료보건, IT, 농업 및 숙련 기술직이 있지만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캐나다, 호주보다 적습니다. 호주는 현재까지도 비교적 견고하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높은 실업률과 취업 경쟁 심화로 이민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민 준비생을 위한 취업 및 연봉 전략은 호주를 선택한다면 고소득 우선 전략으로 높은 임금을 노린 기술 전문직 이민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IT, 간호, 특정 기술직, 배관, 전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높은 영어 점수, IELTS 7.0 이상 등을 확보하여 영주권 점수 경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를 선택한다면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컬리지를 졸업하고 캐나다 내에서 취업 경력을 쌓아 이민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을 분산하여 토론토, 밴쿠버 외 중소도시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PNP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잦은 이민 정책 변화와 심화되는 취업 경쟁에 유의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를 선택한다면 소득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삶의 여유와 자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부족 직업군에 속하는 확실한 전문 기술, 특히 의료, 농업 분야를 보유하고 현지 고용주의 지원을 받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낮아 높은 삶의 질이 아닌 평화로운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장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주요 대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주거 비용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합니다. 호주의 대도시 주거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시드니, 멜버른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곽 중소도시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브리즈번, 퍼스 등은 시드니, 멜버른보다 저렴하며 높은 임금 덕분에 주택 구매력이 캐나다, 뉴질랜드보다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시드니와 멜버른 간의 가격 격차가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드니가 훨씬 비쌉니다. 멜버른 외곽이나 브리즈번, 퍼스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매우 높습니다. 오클랜드 등은 소득 대비 가격이 심각하게 높습니다. 외곽 지역 역시 여전히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도 소득 대비 부담이 가장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크며 외곽으로 빠져도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이 큽니다. 캐나다 역시 매우 높습니다. 밴쿠버, 토론토는 북미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도시 외 중소도시, 퀘벡주, 엘버타 등으로 이동 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생활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토론토, 밴쿠버 외 지역, 캘거리, 에드먼턴, 몬트리올 등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높은 임금이 주거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해주지만 시드니, 멜버른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퍼스, 브리즈번 등 다른 도시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를 벗어나는 순간 주거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민자로서의 취업 기회와 연봉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아름답지만 소득 대비 주거 부담이 가장 커서
주거 비용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민자가 많습니다. 이제 의료 시스템과 영주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 시스템부터 볼까요? 세 나라 모두 공공의료는 대기 시간이 깁니다. 호주의 메디케어, 캐나다의 공공의료, 뉴질랜드의 공공시스템 모두 비응급 수술이나 전문의 진료는 몇 달에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게 현실입니다. 세 나라 모두 민간병원과 클리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규모와 접근성의 차이가 있죠. 호주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약 50%로 높고 사립병원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뉴질랜드는 민간병원이 주로 선택적 수술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캐나다는 좀 특이한데 공공보험이 커버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옵션이 있긴 하지만 호주만큼 광범위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나라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호주가 돈으로 시간을 사는 선택지가 가장 많고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어떨까요? 세 나라 모두 최근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호주는 45세 나이 제한이 엄격하고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캐나다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뉴질랜드도 최근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본인의 직업이 각 나라의 부족 직업군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IT, 간호, 건설, 교육 등은 세 나라 모두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이 어느 나라와 가장 잘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경제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싶다. 따뜻한 날씨와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 높은 소득으로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 활기찬 도시 생활을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호주가 어떨까요? 겨울 스포츠와 사계절을 사랑한다. 미국과 가까운 북미 문화권을 선호한다. 공공복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문화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캐나다를 추천합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소득보다 삶의 여유가 우선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뉴질랜드가 어떨까요? 이민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와 가족을 위한 결정입니다. 오늘 비교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느 나라에 관심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